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14회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최종 합격한 이강갑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2차 합격 수기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즉흥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진 않았고, 제가 정명재 선생님께 3차에 합격하면 그때 좀 준비를 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서 지금 사실 좀 써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거 제가 스스로 준비한 거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랑 지도사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된 동기나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건 아니고 비전공은 아니고 건축 시공 업무 경력을 2016년부터 한 7년 정도 건축 시공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 안전 분야는 제가 2022년일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되면서 건설안전기술사랑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 쪽에는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로를 이제 변경하기 전에 22년 12월에 이제 건설안전 기사를 먼저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랑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고자 23년 6월경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으로 시험 준비하는 시험 준비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3년 6월에 이제 회사를 관두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술사나 지도사를 같이 준비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1월부터는 기술사 준비하는 거를 중단하고 지도사 시험에 이제 매진하기로 마음을 먹고 23년 11월부터는 지도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업을 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했을 때 이제 장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를 좀 어려운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더 절실해지고 간절하게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에 이제 수반하는 단점으로는 그만큼 이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상당했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을 응시하는 게 처음이었고요. 불합격하게 되면은 1년 뒤에 다시 재응시한다는 그 압박감이 사실 약간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는 목표한 대로 1차, 2차, 3차를 초시에 이제 동차 합격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소개와 그 간략한 과정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1차, 2차, 3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이제 같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먼저 1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블로그 등에서 1차를 준비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기술사이기 때문에 2차 시험도 함께 준비를 해야 돼서 1차와 2차를 이제 병행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23년 11월부터 24년도 2월 달까지 1차랑 2차를 두 개를 이제 병행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2차 시험이 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1차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 2월 달부터는 2차 시험 준비를 아예 하지 않고 1차에만 이제 1차 시험만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1차 과목 1, 2, 3과목 중에 3과목 기업진단 지도가 꽈락률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고 1차에 이제 불합격의 주된 요인인
과목인데 저 또한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이론이 난해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이제 경영학 같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실 공부를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응용되는 문제들을 아예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2월 달에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기업진단지도는 정명재 선생님이라는 이제 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정명재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 혼자 준비할 때 진짜 오랜 시간 걸렸던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고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 강의를 듣고, 처음에 이제 그 정명재 안전닷컴에서 이제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기업진단 지도가 40점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40점 밑으로 나와서 꽈락을 이제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거듭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5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본 시험에서는 64점이라는 점수로 1차를 합격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그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명재 안전닷컴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가 그 우스갯소리로는 이 모의고사 점수를 합격하면 1차 합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봤던 모의고사가 본고사보다 좀 어렵게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는 제가 원래 처음에는 1차와 2차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2차 시험을 이제 다시 준비를 해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1차, 2차 같이 준비했을 때 공부가 분명히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사실 1차에 매진하고 나서 다시 2차를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는 기분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다시 준비하는 기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2차를 1차랑 할 때 한 4개월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가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은 2차를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차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1차에만 집중하고 1차를 통과하고 2차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1차를 통과해야 2차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2차에서 제가 좀 어려웠던 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제 이런 논술 시험도 제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이곳저곳 리서치를 했었는데 비교 대상이 기술사하고 지도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도 기술사처럼 써야 된다는 글도 제가 읽었었어요. 기술사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방대한 양을 압축적으로 이제 적어내는 시험인데요. 서론과 본론, 결론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논술 시험으로 알고 있고요. 지도사는 그거랑은 다릅니다. 제가 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도사는 그냥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쓰세요 이러면 5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6가지를 써도 5번째까지만 채점이 됩니다. 이게 시험장에 가시면 그 유의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번에 오답을 쓰고 6번에 정답을 적었더라도 5번까지만 채점이 되기 때문에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론 결론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쓰는 시간이 부족하시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거를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쓰는 시간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팁 아니면 팁을 드리자면, 문제도 사실 줄여서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시험장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고요. 다만 번호는 반드시 기입해야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14회 건설안전 2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중 양중기에 해당하는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함. 이게 지문인데요. 굉장히 길죠. 근데 저는 그냥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해야 하는 양중기 3가지를 쓰시오. 그냥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점수 받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문을 그러니까 핵심 단어들만 구성해서 번호를 제대로 기입하고 작성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암기력이 좋다고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단기간 암기력이 좋은 그런 편이어서 외우고 나면 저도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뭐 이렇게 반복하기 일쑤였는데요. 이 2차 시험 핵심은 출제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고 외우기를 반복하는 게 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저는 정명재 선생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선생님의 알짜 강의에서 정말 2차 시험 9문제 중에 거의 7문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4년도 2차에 건설안전 2차에 화재 감시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뻔하기도 했는데 단답에서 25점 중에 20점을 받으면서 아주 가까스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레인 지지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공부를 하고 다시 외우지 않았어서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외우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명재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앞글자 따서 이제 외우는 뭐 그런 방식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앞글자만 따서 이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기억이 안 날 때 이 앞글자가 생각이 나면서 그 연상을 하면서 뒤에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면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을 했습니다. 이런 정명재 선생님 특허에는 뭐 인근 거지, 목동 아가, 손발로 연기, 출출하기단 등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에서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시험은 저는 이제 비기술사로서 2차 시험을 통과하고 3차 시험에 응시한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나면 합격자 발표가 약 한 달 뒤에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초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냥 난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불합격이 될 수도 있지만 가채점 결과가 간당간당하면 그냥 바로 준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느꼈던 점은 2차 시험 준비를 했던 게 이제 3차 시험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2차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3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3차 시험에서 혜택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뭐 공부를 덜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정명재 안전닷컴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3차 면접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거를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1차랑 2차 때도 사실 제가 정명재 강사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직접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여긴 무조건 참석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정말 운 좋게도 3차 오프라인 실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서 3차까지 저는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사 시험이 1차보다는 2차, 그리고 2차보다는 3차가 난이도가 높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2차 시험보다 3차 시험이 어려운 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차 시험은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말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은 그래도 약간 내가 공부한 걸 아웃풋하는 시간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글을 쓰다 보면은 이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3차 시험은 면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명의 면접관님들이 앞에 계시고 약간 당황했을 때는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공부한 거를 100% 전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해차 건설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인원이 1,2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3일간 치루어졌고요. 면접을 보러 가실 때는 복장은 정장 입으시면 됩니다. 막 더운 날씨인데 누가 정장 입을까 하시겠지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 90%가 정장 입고 계십니다. 저도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서 갔고요. 저는 1일차 오후에 응시했었고요. 이제 면접은 세 분의 면접관이 한 1m 되는 거리 앞에 계시고요. 앉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는 압박 면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긴장감을 풀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한 분 한 분씩 한 문제씩 3문제를 질문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3문제 중에 2문제는 잘 대답했고 한 문제는 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령과 기준 규칙 그리고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거해서 답변을 했고요. 뭐 경험이나 제 사견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혼자서는 이게 취득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저는 이제 정명재 안전닷컴 오프라인 실강에 이제 참여하면서 많은 이제 선배님들 만날 수 있었고, 정명재 선생님과 선배님들께서 제가 이제 초심 잃지 않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주셨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같이 저와 힘든 공부를 해주셨던 선배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전업을 했지만 저희 가족한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게 제가 올해 5월에 사실 집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 아빠로서 이제 육아랑 공부를 같이 병행하게 됐었는데 정말 육아가 사실 제가 봤을 땐 공부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와이프한테도 독서실로 아내한테도 공부하러 간다고 핑계야 대고 도망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믿고 1년 동안 믿고 이 공부 전념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집에서 이제 도와주는 이 유튜브를 보게 될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 태어나줘서 고맙고 아빠가 열심히 할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주고 또 아빠가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 1, 2, 3차에 대한 제가 실제로 느꼈던 그 점들이고요. 이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